그리고 꿈을 분석하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시죠? 저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야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심리적인 분석을 하거나 심리치료를 할 때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꿈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을 고대서부터 현재까지 꿈의 변천사를 쭉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꿈 하겠습니다. 해석의 역사에 대해. 그렇죠. 그리고 꿈을 분석하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시죠? 저는 아닙니다. 프로이트와 융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뇌신경학적으로 꿈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네 번째 연극치료적으로 어떻게 꿈을 활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한번 낱낱이 쏙쏙쏙 핵심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을 믿는 시기잖아요. 신이 나한테 계시를 내리는 것이다. 대사장한테 가서 내가 신의 계시를 받고 싶은데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은 방법을 알려. 그럼 금식을 해라. 그리고 주문을 외우고 약물 처방했다고. 약물 처방한다고요? 그래서 재운대 신전에 그 꿈이 맞냐? 제사장이 막 해석을 해주는 고대 이집트는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현대 심리학자들의 영향을 미친 그리스 사람들이 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잠을 잘 때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차단하고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오직 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히포크라테스도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꿈에는 예언적인 꿈, 진단적인 꿈, 그리고 심리적인 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심리적인 꿈이 그중에 계시적인 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꿈들은 소원을 가리키는 거다. 소망 성취.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프로이트의 꿈에 지대한 중심은 소원 성취.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은 다 선하지만 안에 분노와 욕망이 다 있다. 근데 그 욕망과 분노는 잠잘 때 표출되기 때문에 꿈은 대체적으로 막 야만적인 꿈을 꾸는 것이다. 거기서 해소를 하는 것이다 라고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대 이집트에 있는 꿈에 대한 이론을 다 박살내버려요. 신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신은 이성적이어서 신이 계시를 내릴 땐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사람들한테 내려야 되는데 꿈은 그렇지 않거든. 모든 사람한테 내리잖아? 그럼 그거는 이 신의 계시가 아니다. 그럼 꿈은 뭐냐? 감각 활동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제 외부의 자극에서 느끼지 못했던 신체적인 감각을 자는 동안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각들이 이미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진단을 내릴 때 어떤 꿈을 꿨는지 따라서 진단법도 있고 그때는 그랬대요. 그래서 꿈을 주시하면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 게. 뭐 무슨 꿈 꾸면은 뭐 장이 안 좋고 굉장히 유물론적인 해석이네요. 네네네. 가장 지대한 꿈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나타나요. 로마에서. 아르테미도루스.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프로이트가 처음 냈잖아? 그 사람은 한 권을 냈지. 이 사람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그 이전에 5권을 냈어. 양으로 압도한다. 로마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꿈이란 꿈을 다 수집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꿈을 다시 모든 해몽가들한테 가서 또 다 풀이를 하는 거야. 거기서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자기 나름대로 다시 집필을 한 게 이 꿈의 해석인데, 융이랑 프로이트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집약해서 얘기한 것 뿐이지 새로운 걸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꿈에 대해서는 방대한 양의 것들을 연구하고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꿈이라는 것은 낮에 있는 활동을 꿈에서도 계속하는 것인데, 그래서 삶에 대해서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것이 꿈이다. 꿈을 해석할 때는 문화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뭐 풍습도 봐야 되고 직업도 봐야 되고 탄생 배경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대적으로 본 후에 해석을 하는 게 적합한 것이지, 무언가에 대해서 그 꿈은 그거야 이렇게 해서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빨 빠지면 주변 사람이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맞아. 예를 들면 여자의 젖이 나오는 꿈을 꾼다. 그러면 젊은 여자는 임신으로 봐야 되고 늙은 여자는 부자가 되는 꿈이라고 볼 수 있고, 사춘기는 결혼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보다 어린 여자애가 젖이
빛이 나오는 꿈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자의 나이대와 환경과 이런 거를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어떤 보편적인 상징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누가 그 상징을 어떤 맥락에서 꿈꿨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한테도 중요한 얘기 같네요. 그리고 우리 고대 한국인들은 똥꿈, 돼지꿈. 우리 고대 한국인들은 5가지로 꿈을 구분을 했대요. 신 같은 신령한 존재가 주어진 영몽, 기억이 생생해지는 정몽, 평상시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신몽, 그리고 몸과 마음이 허했을 때 나타나는 허몽, 허영과 욕망에 집착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잠몽, 이렇게 5가지인데 이 중에서 영몽과 정몽을 중심으로 달았고 이걸 길이냐 흉이냐 이 부분을 분석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입 빠지면은 누군가가 잘못돼서 죽는 거다. 윗입 빠지면 윗사람이 죽는 거고 아랫니가 빠지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한국의 꿈의 분석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렇게 이제 꿈이 변화를 했는데 이 두 학자를 만나서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법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 프로이트와 융. 프로이트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의식의 존재를 무엇인지 언급하고 그걸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얘기를 한 사람이 프로이트다. 근데 이 시대의 중요한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 시대는 계몽주의가 팽배했던 시기거든요. 이성주의 막 합리적이고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이랬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무의식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프로이트가 아니다. 우리가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수많은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이럴 수가. 무의식! 그럼 무의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말실수, 농담, 그리고 꿈. 이걸 가지고 이제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프로이트는 꿈을 뭘로 봤느냐? 소원성취. 뭐래도 소원성취. 이걸 봤어요. 프로이트의 꿈의 집중점이 뭐냐면 본성적인 욕구. 이거에 집중을 했거든요. 무언가 억압되어 있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에너지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데 그 머물러 있는 부분이 해소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꿈에서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봤어요. 집중적인 것은 무엇이냐? 어린 시절이 충족되지 않았던 나의 소원 성취다. 그러면 융은 무엇이냐? 융은 이제 프로이트를 단박에 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물론 꿈은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꿈이라는 것은 5가지로 볼 수 있다. 의식의 어떤 상황을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꿈은 대부분 꾼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꿈이 뭔가 기능을 한다는 네네.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신경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픈 것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를 비판해. 소망 충족, 본능 욕구에 대한 결핍으로만 보면 안 되고 꿈이라는 것은 다면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예가 있어요. 꿈에 대해서 프로이트와 융의 관점으로 해석이 다른 언니 아들이 죽었어. 첫째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언니의 둘째 아들이 죽는 꿈을 꿨어.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언니의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자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사랑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남자가 장례식장에 온 거지. 근데 그 남자를 또 보고 싶다는 거야? 내가 그 남자를 가까이서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죽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융의 관점으로 언니는 그 남자하고 나하고 왜 결혼을 반대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도 반대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언니가 반대했던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나는 수용을 했고 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따랐던 거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사실 그 남자를 만나기보다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언니로부터. 장례식장에 아이가 누워있는 건 사실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인 거지. 융 분석은 나의 애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2개가 다르게 해석돼요.
뇌신경학적으로 보면 꿈을 들어가는 과정은 어떠하냐. 렘수면 상태에 우리가 꿈을 꾸는 거는 알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렘수면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들어가는데 약 1시간이 걸린대요. 4단계로 갈수록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고 다시 1단계부터 들어가기 직전에 렘수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게 한 10분 정도가 된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1단계, 2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주기를 하는데 거의 9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단계부터 4단계는 처음에 잠에 들어가는 것과 렘수면이 처음에 일어나는 그 단계만 일어나고 나머지는 4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얕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렘에서 2단계, 렘에서 2단계. 이게 한 주기가 보통 성인이 6시간에서 9시간 잔다고 하면은 짧게는 4번, 길게는 6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렘수면이 뒤로 갈수록 계속 길어져. 40분에서 1시간. 그래서 직전의 꿈이 더 생생하고 길게 느껴지는 건 렘수면 상태가 막판에 많이 길어져 상태에서 꿈이기 때문에 길어지거든요. 렘수면이 뭐냐면 결국엔 안구 운동을 하면서 깨어있을 때하고 똑같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활동 중에 있었던 뭐 지식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해야 뇌 건강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뇌신경학적으로 꿈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라고 했던 그 설명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냐. 반복되는 꿈.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그 기제를 계속 건드리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서적인 감정은 사실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불러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유년 시절에 딱 박혀있던 그런 정서가 취약할 때 건드려서 이렇게 불려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반복적인 꿈을 꾼다. 불편한 감정들을 이제 다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트라우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드는데 이 사람 전쟁을 겪었는데 계속 그 전쟁터에 자기가 기관총에 쏴서 죽는 꿈을 계속 반복적으로 꾸는 거예요. 꾸고 나면 너무 압도돼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했었는데 정서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지를 분석을 했더니 죄책감이었던 거지. 전쟁터에서 동료들은 다 죽었지만 본인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돌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그걸 알고 났더니 그 부분들이 횟수가 준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내가 확 느꼈던 압도감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꿈에 대한 정서들을 접근하고 극적으로 조금 더 눈에 보이게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해보고 분석해보고 어떻게 정서적으로 느껴졌는지. 근데 이제 꿈을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느껴졌던 정서들. 근데 내가 그걸 실제로 경험했을 때 느꼈을 것 같은 정서들. 이것까지 두 가지를 같이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가능한 거지.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시 변형해보고 다시 살아보고 그것들을 다시 수정해보는 것들이 유용할 수 있겠다. 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꿈만 가지고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책을 저도 많이 참조해가지고 오늘 이번 거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이트나 융의 공통적인 또 내놓은 의견이 의식적인 것이 발현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뤄나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 작업할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참여자가 와서 지난주에 꿈을 꿨는데 굉장히 잊혀지지 않고 궁금하다. 반복해서 꾼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해석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 내용을 잘 듣고 극화를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요 인물들이 대사가 없었다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지 말해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면서 참여자 스스로 그 꿈의 메시지를 찾아나가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 의미 없는 꿈이 아니라 그분에게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을 꿈에서 하고 있다는 걸 같이 발견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참여자가 꿈에 대해서 뭔가 가져오시면 극으로 해서 다루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꿈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